그렇군요. 네. 통합신공항 문제는 결정이 나지도 않고 나기도 힘들다라는 대부분의 의견이신데 후반기 경북도와 시군의회는 의장단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먼저 총평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뭐 당론이 먹히지 않은 지역이 여러 곳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다양한 정치 메뉴를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높은 점수죠. 엄청 높고 예, 제가 줄 수 있는 최고 유 점수입니다. 의원님이 7점 주신다는 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거죠. 저는 10점 만점에 5점 드리고 막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론이 먹히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이 경북도의회는 당론이 명확하게 먹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국회를 두고 의회 독재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좀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기들이 말한 명분도 생기는데 경북에서는 협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5점. 네. 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한 7점 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란 게 비전의 제시고 또 의사소통의 절차인데 뭐 예전 선거도 그랬지만 특별한 비전 제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뭐 선거하면서 토론을 해서 막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게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으나 네. 아까 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7점 드렸습니다. 그래도 높은 점수네요. 허 의원님은 평가를 내리신다면요? 저는 5점과 7점 사이 6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장단 선거에 대한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 내부의 어떤 정치 권력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의장단 선거 자체가 주는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높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의정 활동을 해도 좀 점수를 높게 주긴 어렵다 싶어서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장단 평가를 내린다면 7점, 6점, 5점 이렇게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넘어가 보죠. 경북도시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안영준 의원님의 결담 듣고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저는 결담을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잘하셨는데요. 어제 밤에 많이 연습했는데 네. 이거 아시듯이 그 모래시계에서 그 최민수 씨가 그 사형 선고받고 집행하기 전에 그 대사인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북부는 아시듯이 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무조건 꽂으면 된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많이 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존 정치 기득권 세력이 좀 떨어야 되지 않나 또 떨고 있을 거라고 봐서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예상대로 된 지역도 있고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 난맥상이 뭐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억수로 드릴 말씀이 지금 많습니다. 그 다 해보시죠. 네. 예, 좀 재미있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가 지금 12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 8개 시군은 뭐 당초 예상대로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의장을. 네. 그런데 4개 정도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안동, 영주, 영양, 울진인데요.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울진 같으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명이 등록을 했다가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장을 못 뽑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두 번째, 영양은 결선 투표까지 가서 무소속 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영주.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 대 반미래통합당 수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의장이 당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참 이것도 대단한데 문제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은 총 의원이 18명인데 미래통합당이 12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라면 죄송하죠. 민주당 및 무소속이 6명인데요. 그 참 사단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송광영 의원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추대하기로 했다가 무슨 이해였으니 7선이시죠. 그럼 무슨 이해였으니 또 사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권기탁 의원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져서 투표에 나섰는데 3차 투표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9대 9 나와서 연장자인 김호석 의원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래통합당 12명 중에 3명이 반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저번에 안동에서 저번 선거에서 시의장 선거에 나서는 대신에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던 건기탁 의원이 또 나섰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호사가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시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재밌다 그러면 그런데요. 안동에서는 동점이 나와서 나이 많은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떨까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12개 시군이 규정이 다 다릅니다. 다선이 돼야 된다는 곳이 있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최다선이 돼야 된다는 곳 5곳 있습니다. 영주, 문경, 상주, 영양, 의성이고 그 이외에 안동을 포함한 7곳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기탁 의원님이 저 다른 영주나 문경에서 이런 선거 됐으면 의장이 됐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다선으로 할지 연장적으로 할지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첨으로 하면 좋겠어요. 다선의 연장자가 보통 되죠. 똑같은 선수일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회에, 그게 상주 이야기를 좀 보태는 것 같으면은 전반기 상주시 의원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4명과 무소속 3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소속이 3분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재입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17명 중에서 13분이 미래통합당이고 4분이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거죠. 그냥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그러면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제 당 내에서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의장은 천 의원님이 하시고 나는 그러면 다음으로 할게.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제 천 의원님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막상 본선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천 의원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전 의장을 한 이제 정재현 의장이 다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미 결정한 걸 밤새 안녕이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술수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잡했는데 그럼 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어땠나요? 네, 도의회 의장당 선거는 좀 싱겁게 미래통합당 소속 의장, 부의장 2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미래통합당 내에서 먼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선출했고 또 부의장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뽑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부의장 2명 당선된 도기욱 도의원과 그리고 김희수 도의원인데 김희수 도의원은 이번 도의원 임기를 수행 중에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네.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고 훌라죠. 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 이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분을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선출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인 도기욱 의원 역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 현장을 떠나면서 도주로 이 벌금 700만 원형을 또 선고받았던 그리고 이게 폭행건에 연루가 돼서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에 합의를 하면서 공소가 기각이 됐는데요. 야, 미래통합당이 뭔가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2명을 다른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도박에 도주에 이런 부의장을 선출해서 우리 도의원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까요? 네. 그건 알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특히 이런 당내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할 때는 우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듯이 네. 근데 소수잖아요. 네. 유권자가 도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뭔가 이 설득을 정치력이죠. 하는 거죠. 뭐. 네, 정치력이죠. 그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했는지는 알 알 수 수가 없습니다만. 없다.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세평이랑 의원 내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를 들면 뭐 춘천의 김진태 의원님 같으면 뭐 고통보수 이런 소리를 듣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또 예의 있고 참 신실하다 이런 평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평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네, 심지어 제가 이제 뭐 만나고 취재할 때
도움을 주는 미래통합당 당원들, 당직자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당이 분노하고 좀 계시잖아.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뭘 미래통합당 얼굴 들고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제 또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이 이제 통합당이 싹 흡수할 거라는 게 얘기가 있는데 협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수당이에요. 네. 지방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이 의장단을 싹쓸이 하겠다라고 해서 대구 경북도 그러면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구시의회 옆 동네에 있는 대구시의회에서는 부의장을 민주당이 한 명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몫으로 통합당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그랬고 그렇다면 경북도의회가 특히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홍일학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해서 뭔가 이 협치. 협치의 모델을 좀 보여줬는데 이철우 도지사도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하려고 했고 좀 부족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좀 발맞춰서 도의회도 협치를 하는 것이 도민들, 경북도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의장단 선거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이 교황 선출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 등록도 없이 의원들 중에서 한 명을 무기명 비밀 투표를 네. 해서 의장을 뽑는 깜깜이 선거라고 제가 일명 깜깜이 선거인데 이제 그 부작용이 방금 말씀하신 다수당 독식, 밀실 거래, 담합, 배신, 뭐 공천권자의 뜻에 뭐 통했니 안 통했네 이런 아주 뭐 참 입에 담기 민망한 이런 단어들이 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나눈 적이 한 번 있는데 최소한 이 의장단 선거라는 게 초등학교 반장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경북에 23개 지자체가 있는데 나 나가겠어 하면서 후보 등록하고 나 이렇게 우리 의회 잘 이끌 거야 정견 발표하는 의회가 두 군데밖에 없죠. 울진군 의회하고 영주시 의회하고. 정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의회 관계자분들, 의원님들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수준까지 우리 올려내는 걸로 기대 한번 지금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수준이에요? 지금은 학교가 안 다니죠. 입학전이라고 봐야 아직 되죠. 걷기도 예. 저는 아니고. 아니 유치원생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요. 좀 안동 MBC 사생결단에서 적어도 도의회 의장단 출마하실 분들은 좀 이 방송 출연해서 정견 발표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좀 안동 MBC가 좀 치고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시민들도 의장단 선거의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되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장이 이런 사람들 하는구나. 의장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공약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문화를 좀 언론에서부터 좀 만들어가는 역할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생결 때문에 한번 치고 나가보죠. 네,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북 북부 12개 시군 중에 2개만 지금 사전 등록과 정견 발표를 의회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물론 다른 데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등록을 선거 며칠 전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미리 해서 좀 뭐 토론회 이렇게 해야 되는 후보가 가시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는 그와 함께 좀 조기 등록제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독식하는 거는 국회에서 더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선거제도가 무용지물화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번 하반기 경북도의회가 기초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 허승규 위원도 좀 당선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지금 뭐 지금은 아니니까. 상관없죠. 네, 제가 천 의원님이 저를 언급해줘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 있는 게요. 그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이 번갈아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 사실 경상북도 지방자치 이래로 똑같습니다. 결국 권력이 한 군데 모이면 이합집산하는 건요 순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권력을 구성할 때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애초에 고른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은 더 나은 갈등, 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경북 도민들이 함께 이러한 정치 문화 구도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은 네. 똑같은 이 행태 이합집산이 아니기를 좀 더 나은 그런 문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북도시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어도 들어보죠. 네, 저는 멸치 대가리와 고추장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좋아하시는데 술안주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네요. 혼술할 때. 혼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난 총선 때 참 어쩌면 우리 경북 북부에게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는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만 찍어도 된다더라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고추장만 칠하면 다 됐는데 이제는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바뀌어야 된다 보고 그런 의미에서 반어적으로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